안녕하세요, 수건도독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인 소렌토의 중간 등급 노블레스에 이어서 그보다 윗등급이자 사실상 최고 등급이라 할 수 있는 시그니처 등급에 대해서 이 친구에서 추가된 구성과 세금 포함 실구매 가격, 월 할부금까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시그니처는 밑등급 노블레스보다 약 260만원가량 비싸졌는데 밑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스타일 옵션이나 기타 등등 자질구리한 옵션들이 추가되면서 옵션 넣다 보니 시그니처, 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기본 등급 프레스티지도 이보다 무려 620만원가량 더 저렴한데 기본 등급이지만 거의 B급 차량인 스포티지에 중상위 등급의 옵션 몇 가지 넣은 정도, 그러니까 완전 깡통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정말 최신형 차량을 탔어, 옵션이 엄청 많은 차를 탔어 하는 게 아니라면 기본 등급도 옵션이 충분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시그니처는 나는 소렌토를 사고 싶은데 그래도 옵션 많은 거, 에이 나중에 좀 후회할 것 같은데 그냥 아싸리 다 넣어서 구매하지 하시는 분들에게 권장드리고 싶은 등급,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 현대기아차의 중간 등급은 정말 구성이 형편없는, 차라리 깡통이나 풀옵션을 가지 요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이 소렌토의 중간 등급 노블레스는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라운드 모니터나 천연가죽 시트, 메모리 시스템, 전동 트렁크, 풀사이즈 계기판 클러스터, 그런 옵션들을 기본화하면서 기본 등급보다 340만원가량 비싼데 구성이 나쁘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 자세한 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 최고 등급 시그니처가 260만원의 값어치를 해줄지 컴퓨터 한 대 값을 과연 할지 한번 간략히 알아보죠. 첫 번째는 후진 가이드 램프로 그랜저급의 차량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옵션인데 이제는 소렌토에도 추가. 이게 대단히 편리해 이런 느낌보단 저 차는 후진하는데 저런 불도 들어오네? 그게 좀 더 컸던. 그리고 마찬가지로 쉐보레 타호나 트래버스, 현대기아차에선 팰리세이드, 산타페 그런 친구들에서 보였던 디지털 룸미러, 후방 디스플레이를 카메라로 촬영해서 이렇게 띄워주고요. 또한 기존 요렇게 생겼던 17인치 휠에서 한 사이즈가량 커진 18인치 휠이 기본이다. 고속에서 약간 더 나은 제동력, 안정성, 디자인이 훨씬 깔끔하고 멋짐, 이런 장점은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휠이 한 사이즈 커질 때마다 연비가 거의 리터당 1km 이상 낮아져서 효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친구, 승차감도 약간 더 떨어지고 타이어값도 한 0.3배 정도 올라간다, 그런 양날의검 같은 친구. 그리고 기존 요렇게 반사판을 사용하는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에서 요렇게 좀 더 먼 거리를 비춰주고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해진 프로젝션 타입으로 전면부 방향지시 등은 시퀀셜 타입, 그러니까 순차점등이 들어가면서 주르륵 켜진다. 그리고 전면부와 후면부에 LED 방향지시 등, 턴 시그널은 직역하면 그냥 방향지시 등이다. 그리고 또렷하게 예쁜 LED 테일램프. 방금 설명드린 외장 옵션은 밑등급에서 세금 포함 약 110만원가량에 추가할 수 있었던 스타일 패키지로 노블레스랑 시그니처랑 차값 차이가 260만원 정도였으니까 밑등급에서 이 옵션을 선택한다 치면 시그니처랑 노블레스는 사실상 한 150만원 그 정도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 외장 옵션을 제외한 나머지 옵션들을 150만원에 추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A, B필라의 직물 내장재, 밑등급에선 선택도 할 수 없는 앰비언트 무드램프, 그러니까 다른 수입 차량들에 비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되긴 했는데 그래도 은은하게 들어오면서 차량 인테리어를 확 살려주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근 체감이 큰 메탈 페달과 메탈 도어스코프, 고급 차량의 상징인 핸들을 위아래, 틸트, 앞, 뒤로 텔레스코픽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전동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외장 옵션을 제외한 나머지 옵션들을 150만원가량에 추가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150만원에 이게 값어치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을 땐 150만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모든 중고차를 보면 중간 등급에서 애매하게 추가 옵션을 넣은 것보다 최상위 등급 이름값 자체가 비교적 감가가 덜 된다. 물론 감가 방어는 기본 등급이 제일 좋긴 하지만 애매하게 옵션 넣을 바에 최고 등급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는 이런 필라 장식, 앰비언트 무드램프, 전동 조절 핸들, 디지털 룸미러, 후진 가이드 램프 이런 친구들 하등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기본 등급 프레스티지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죠. 이 시그니처의 기본 차값은 하이브리드 할인과 세금 포함 약 4,610만원. 이제 이 친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바로 한번 알아보죠. 그 전에 앞서 90만원 상당의 6인승과 74만원 상당의 7인승, 방금 말씀드린 값은 실구매가 기준. 아무튼 요렇게 6인승 혹은 7인승을 선택할 수 있는데 6인승은 요렇게 2열 시트가 캡틴 시트로 바뀌고 3열에 2인석 추가, 또한 2열에 이렇게 비행기 마냥 윙아웃 헤드레스트,
3열 폴딩, 2열 원터치 워크인, 후열 에어컨, 후열 충전 단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7인승은 3열 시트만 추가, 나머지는 비슷한 구성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6인승이 비싸긴 하지만 내 차량에 4명 정도만 타 했을 때는 쓰임새가 굉장히 좋은 친구. 나중에 되팔 때도 중고차 값도 상당히 방어를 잘해주고 판매도 훨씬 쉬워진다. 5인승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중고차로 싸게 나와도 아무도 안 가져가려 해서 수출업자가 냉큼하고 집어가는 그런 사이즈를 많이 보이는데 아무튼 예산이 있고 내 차량에 4명 정도만 타 했을 땐 6인승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친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109만원 상당의 컴포트로 밑등급 노블레스에선 선택할 수 없는 추가 옵션. 일단 차량 천장에 스웨이드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애기들이 이렇게 만지면 나중에 세차를 할 때 열심히 더 닦아야 되는. 제가 이거 30분 닦다가 정말 담 걸릴 뻔했는데 뭐 포기를 하면 편하지만 포기를 할 수 없는 기존 천연가죽 시트가 이렇게 엠보싱이 볼록볼록 들어간 천연가죽을 조금 더 가공해서 부드럽게 만든 나파가죽으로 바뀌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렇게 올리브 브라운 혹은 도라에몽 색상의 네이비 그레이 투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춰. 요 색상은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마찬가지. 요거는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요. 운전석의 위아래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허리 받침대. 수입차들 마냥 에어가 딱 올라오면서 기존에 뭔가 봉 같은 게 딱 누르는 느낌보단 좀 더 쿠션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면서 허리를 감싸주는 느낌. 그리고 동승석에도 허리 받침대, 일렬 허벅지를 받쳐주는 레그 서포트, 그리고 운전석의 에르고 모션 시트. 그러니까 공기 주머니들이 빠방하게 들어가면서 장거리 운전했을 때 정말 피로도를 많이 절감해주는 친구. 아주 미세하게 스트레칭 기능도 들어가고요. 일렬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면서 휴게소에서 좀 더 확실하게 편하게 쉴 수 있다. 이곳 타다가 없는 차량 타면 휴게소에서 정말 눈물이 한 방울 나오는. 그리고 운전석에 예를 들어서 뭐 키 175, 몸무게 75 이렇게 써놓으면 그 신체 조건에 맞춰서 차가 어느 정도 시트 포지션을 맞춰주는 친구. 하지만 뭐 완벽하게 맞춰주진 않고요. 그냥 가이드 정도만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정말 주행거리가 많아.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차량을 운용하면서 계속 이거 선택하길 잘했다. 야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친구. 이 친구는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강력 추천하고 싶은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129만원 상당의 드라이브 와이즈로. 이 옵션은 모든 등급에서 똑같이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고요. 내가 주행할 때 후측방에 서는 차량을 경고 후 사고 위험 시 제어를 도와주고 내가 평행 주차된 상태에서 출차할 땐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또한 내가 후진할 때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 후 사고 위험 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또한 내 차량에서 사람이 하차하려 할 때 차량이 접근 시 내리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고 문까지 잠궈주는 안전하차 보조. 또한 기존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교차로 대형차까지만 인지하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이제는 교차 차량, 정면 대항차, 추월시 대항차, 측방 접근 차량까지 인지하고요. 내가 핸들을 돌려서 회피를 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돌려주는 회피 주행 보조 기능까지. 그리고 기존에도 있던 스마트 크루즈의 운전 스타일 연동. 그러니까 내가 앞 차량과 거리를 얼마나 조절하는지 그런 것을 학습하고요. 기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에 이제는 진출입로에서도 알아서 감속을 해준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 보조번이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내가 방향지시 등만 키면 지가 알아서 간을 싹 보다가 차선 변경까지 해준다. 그리고 전자식 차일드락, 후속 승객 알림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역시 내가 고속 중에 많다면 정말 옵션값 이상은 뽑아주는 친구. 물론 기본으로도 스마트 크루즈랑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있어서 기능의 한 80%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후측방,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도 한 번이라도 사용해서 사고를 방지한다면 옵션값 이상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예산이 있다면 첫 번째로 고민해볼 만한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은 119만원 상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빌트인 캠 패키지로. 되게 단독으로 팔던 이런 빌트인 캠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묶어서 이렇게 비싼 값에 파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정말 전방 주시를 도와서 안전 옵션이기도 하고 편의 옵션이기도 한 요즘 정말 인기 있는 옵션인데 이렇게 빌트인 캠에 인질이 되어서 옵션질로 판매되고 있다. 요거는 뭐 K8에서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이번 소렌토에서도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다. 뭐 빌트인 캠이 완전 쓰레기야, 못 써먹어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비인기 옵션을 이렇게 인기 옵션에 묶어서 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약이 오르는 부분. 이 친구는 모든 등급에서 동일하게 들어가는 구성이니까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59만원 상당의 스마트 커넥트로.
내가 스마트 키를 갖고 도어에 터치만 해도 문을 열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터치 타입 도어 핸들이 들어가는데, 내가 아이를 안고 있거나 짐을 들고 있을 때도 간단히 터치만 하면 문이 바로 열리기 때문에 정말 써본 사람만 안다는 궁극의 편의 옵션 중 하나. 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가 스마트 키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 공유도 할 수 있는 디지털 키 2, 또한 지문 인증으로 시동을 걸거나 카페의 결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문 인증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59만원의 요 정도 편의성, 요거는 예산이 남는다면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친구, 후회하지 않을 옵션 중 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은 64만원 상당의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로 이 옵션을 선택하면 소렌토 크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6개의 일반 스피커만 들어가는데, 이 친구를 추가하면 12개의 크렐 사운드로 바뀐다. 물론 크렐이 일반 스피커에 비해서 너무나도 음질이 좋아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차량 전력 한계상 어떤 좋은 스피커를 달아놔도 대단하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개수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 못한다. 그리고 후속과 마이크로 대화할 수 있는 후속 대화 모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차량 내에서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해 했을 땐 선택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친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드디어 마지막 109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솔루프는 1열에 작게 2열에 크게 그렇게 들어가는 산타페와 팰리세이드와 다르게 그냥 천장에 통짜로 크게 들어가는 고루한 파노라마 솔루프인데, 정말 많은 장점, 단점이 있지만 이거 역시 본인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최종 차값을 알아보자면 시그니처 5인승 2륜구동의 기본 차값 하이브리드 할인과 세금 포함 약 4,610만원, 만약에 4륜구동을 선택한다면 이보다 약 450만원, 60만원 그 정도가 더 올라간다. 물론 2.5 가솔린은 250만원 정도밖에 안 오르긴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약 450만원가량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 시그니처 6인승에다가 화이트 펄,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커넥트, 프리미엄 사운드, 파노라마까지 이렇게 추가한다면 최종 차값은 5,210만원. 야, 소렌토 많이 컸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옵션을 약간만 양보해서 크렐과 파노라마를 뺀다면 5,020만원 이 정도가 나오고요. 오늘은 이 값으로 할부금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기타 비용을 제외한 4,755만원을 전액 할부 시 요즘 현대기아차의 금리 5%대 중반으로 알아보자면 24개월에 210만원, 60개월에 91만원, 선납금을 1,0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77만원, 36개월에 121만원, 선납금을 1,5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106만원, 60개월에 67만원, 선납금을 2,0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58만원, 36개월에 91만원, 선납금을 2,5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76만원, 60개월에 48만원, 선납금을 3,0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39만원, 36개월에 61만원, 선납금을 3,5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46만원, 60개월에 29만원, 24개월에 67만원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